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상 칼럼 시간입니다. 벌써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한 지 절반이 지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 그래도 절반이 후딱 갔구나. 또 어떤 분들은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어? 우리 국민들 의견이 다양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야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어? 저는 이런 편입니다. 여러분 이런 임기 절반을 넘긴 문재인 정부의 평가는 혹독합니다.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조차도 잘한 게 뭐냐라는 야당 의원의 국회에서 질문에 선뜻 답변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기껏 답변한다는 게 평화정착을 했다. 정말 그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에서 경제를 이렇게 살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지난 2년 6개월 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거듭되는 실책과 오류, 잘못 이렇게 해서 경제는 엉망이 되고 안보는 무너지고 외교는 구걸하고 굽신하고 한일 관계 악화되고 한미 동맹, 국내적으로 사회는 날마다 수백만 명의 시민들께서 광화문에 나와서 대통령 물러나라고 그러고, 이런 국민 갈등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씁쓸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문재인 정부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했나는 다른 분들이 다 얘기하고 다른 언론이 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셀 수 없이 많고.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이유도 사실 뻔합니다. 대통령 잘못 뽑아서 이런 거죠. 역량이 없고 정말 폐쇄적인, 자기 편밖에 모르는 이런 무능하고 아집이 있는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놓은 우리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좀 달리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절반을 넘기면서 참 지난 2년 6개월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특징적인 다른 역대 민주화 이후에 노태우 대통령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노태우 대통령, YS, DJ, 노무현, MB, 박근혜,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인데 이 6분의 대통령과는 좀 다른 이런 어떤 특징이 있지 않나 하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서너 가지로 사실은 정리가 되는데요. 그 첫 번째 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은 그렇게 많이 해놓고도 사과를 절대 안 하는 대통령이에요. 사과를. 그리고 사과를 해도요, 엉뚱한 사과를 해요. 좀 엉뚱한 사과를 하는 그런 대통령에서 일단 사과를 가장 안 하는 대통령이 아닌가. 사과를 해야 될 상황은 가장 많이, 잘못은 정책은 해놓고 사과를 가장 많이 하는. 아니 우리 YS 대통령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잘못해서 구속됐지만 어찌됐건 간에 희생타적인 측면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도 대통령이 2번이나 사과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갖고도. 그리고 성수대교 무너지고, 그 다음에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그 다음에 뭔 일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YS 대통령이 사과를 상당히 많이 했죠. DJ 대통령은 안 그렇습니까? DJ 대통령 아들 셋이 다 사법 처리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또 언노위 때도 사과하고. 문재인 대통령은요, 사과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어요? 엉뚱한 데 사과한다는 게, 물론 낚싯배 전복 사고 때 물론 이제 슬프죠. 우리 국민이 그렇게 많은 국민이 안타깝게 됐는데 좀 과도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한데요. 제천 화재 사고 때도 그렇고 낚싯배 전복 사고 때도 그렇고
어느 언론에 보면은 그때 그 눈물까지 그 글썽거린 걸로 이렇게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한 게 최저임금 목표치를 10,000원으로 가야 되는데 10,000원을 못 가고 속도 조절을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그러면은요, 최저임금 10,000원까지 올리려고 했어요? 자영업자들 700만 명이 저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저렇게 아주 갑자기 대폭으로 상승된 그 임금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그 비용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최저임금 10,000원 그거 해야 됩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게 엉뚱한 사과하고 엉뚱한 데 가서 눈물바람하고. 제일로 큰 게 뭡니까? 조국 사태 때 대통령 사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정말 강화문에 가만히 떼기 깔고 국민들께 90도 120도로 절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정말 수천만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조국에 저도 속고 조국한테 저도 속고 국민 여러분도 속았습니다. 조국이가 이런 작자인지 몰랐습니다. 라고 사과해도 사실은 부족할 판 아닙니까? 근데 뭔 엉뚱하게 대학 입시 공정 정시 모집을 갖다가 좀 늘리려고 뭔 합법적인 합법적 제도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불공정도 국민들이 불공정 고쳐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참나 기가 막혀서. 두 번째로는요, 이런 사과 부분에서는 하려면 또 밤새 해도 되는데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자회견을 가장 적게 한 대통령이, 그러면서 언론 통제를 가장 이 역대 노태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가장 심하게 하는,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하는, 우회적으로 하는 이런 대통령이고 정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 통제하면서 아니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가짜뉴스가 많아가지고 가짜뉴스가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마치 가짜뉴스 때문에 문재인 국정 운영이 잘 안 된 것처럼 가짜뉴스 탓을 엄청 해요. 가짜뉴스 하나도 없어요. 가짜뉴스 없고 국민적 의혹일 뿐이에요. 조국의 아들 딸들이 그렇게 한 게 그 가짜뉴스입니까? 예? 진짜로 가짜뉴스는요, 대통령께서 훨씬 더 많이 얘기했어요. 시청자 여러분, 제 말씀에, 제 평가에 분석 동의 안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짜뉴스가 별겁니까? 사실과 다른 얘기하면 그것이 바로 가짜뉴스죠. 아니 경제가 이렇게 엉망인데 대통령은 회의에 나오고 나오기만 하면은 우리 경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 경제 잘 되고 있다, 맨날 이러잖아요. 그게 가짜뉴스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임기 초창기에부터 지금까지 국회 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되고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몇 명입니까? 제 기억으로는 23명입니다. 23명. 그리고 아예 인사에 있어서 아예 낙마해버린 사람, 그게 초대 법무부 장관 안경환 씨인가 안경환 교수인가, 그런 분 아예 낙마한 인사가 7명인가 돼요. 그것까지 하면 30명입니다. 30명. 그 인사가 왜 그렇게 됐어요? 자기 사람만 쓰면 되니까 그런 거예요. 문패만 갖다 쓰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기 문 캠프 사람, 그 다음에 좌파적인 사람, 시민단체 사람, 이렇게 해서 폐쇄적인 문재인 패거리의 사람들만 쓰다 보니까 인재풀이 아주 빈약하고 아주 무능한 사람들, 아주 도덕적으로 흠결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념적으로 아주 편향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장차관급으로 고위직에 다 앉혀놓으니까 정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초기에 교육부 장관 보십시오. 지금 유은혜 교육부 부총리까지 다 포함해서 교육정책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다 그게 인사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안보정책은, 군사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교정책 보십시오. 외교정책 강경화 장관, 예? 진짜로 말하면 또 제가 톤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가장 탕평 인사라고. 그게 가짜뉴스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 그게 가짜뉴스 아닙니까?
아휴, 이러면서 가짜뉴스 단속한다고, 예? 지금 언론을 하도 통제해서 그냥 관제 언론, 어용 언론이 날마다 눈만 뜨면은 아부하고 문비어천가 불러대고 전부 잘 된다고 하고, 심지어는 이중대, 특공대까지 다 나서가지고 문비어천가를 불러대고, 이렇게 언론 환경이 되다 보니까 정부를 비판하는데 하도 재갈을 물리니까 전부 그 언론이 갖다가 유튜브로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유튜브는 어떻게 또 탄압한 줄 아세요? 광고 제한으로 또 탄압을 해요. 뭐 기술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저는 그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글 관계자들한테 어떤 형태든지 간에 아무튼 관여해가지고, 보수 성향의 정부 비판하는 유튜버들한테는 그런 동영상에는 아예 광고를 갖다 제한해라 하면서 대폭적으로 이게 바로 광고 탄압 아니고 언론 탄압이 아니고 뭡니까? 세 번째로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특징이 엉뚱한 발언을 많이 해요. 엉뚱한 발언. 여러분 이해되시죠? 엉뚱한 발언. 참 어쩔 때는 좀 심각하게 생각이 될 정도로, 대통령께서 정말로 현실 인식이 정말로 저럴까?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어떤 비정상적인 그런 판단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요즘 가장 가까운 예를 들면 조국 사태 때 여러분 다 놀라셨죠? 아니, 조국이 법무장관 돼가지고 조국 아들 딸들의 그 가짜 스펙으로 인한 입시 비리, 입시 부정 의혹이 그렇게 있는데, 대통령이 같이 동남아 어디 가면서 그 성남공항에서 뭐라 했어요? 대학 입시 정시 모집을 늘리라고. 대학 입시가 마치 불공정에, 청년들의 불공정에 전부인 것처럼, 우리 사회의 불공정에 전부인 것처럼, 불공정은요, 대학 입시뿐만이 아니고 조국이 갖고 있는 조국 가족이 저질러 놓은 그런 불법과 비리, 특권, 특혜, 반칙, 편법,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쿨하게 사과를 하고 조국을 갖다가 경질시키고 이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교육부 정시 모집 늘리라고. 그리고 또 일본이 우리한테 수출 규제를 했을 적에 그때 대통령의 발언들을 쭉 보면은요, 너무나 엉뚱했어요. 아니, 일본이 부품 소재 산업에 갖다 우리 반도체 타격을 줄 정도로 그거 해가지고 막 삼성 이재용 부회장 일본 가고 지금 막 했지 않습니까? 그때 대통령은 갑자기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를 남았는데 우리가 가면은 된다. 또 앞으로는 결코 지지 않겠습니다. 아니, 일본한테 왜 져요, 우리가? 그건 말씀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 한번 더 보니까 좀 코믹하게 돼가는데요. 하도 상황을 코믹하게 만들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엉뚱한 발언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엉뚱한 발언이 또 제일로 생각난 게 뭐예요? 한일 간의 무역 보복으로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국내에서 그랬죠. 이 평화경제, 갑자기 평화경제를 이루면은, 어떤 안에 평화경제를 이루면은 우리가 단숨에 일본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아니, 한일 무역전쟁하고 남북 평화전쟁하고 북한의 비핵화하고 뭔 관계예요? 그래서 요즘에 10월 말인가 11월 초에 대구에서 발행되는 매일신문의 칼럼을 제가 보고 참 웃었습니다. 그 칼럼에 의하면은요, 중고등학생들의 요즘 입에 오르는 유머가 대통령을 조롱하는 유머가 그런 게 있답니다. 좀 이렇게 엉뚱한 얘기하고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소통을 잘 못하고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그런데, 야, 너 문재인이가 그런데요. 그러면 그 옆에 친구가 또 A4 용지에 적어줄까? 그런데요. 이게 칼럼에 나온 얘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 우리 아이들 입에 대통령을 조롱하는 그런 유머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통령께서
좀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 인식,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현실과 동떨어진 엉뚱한 발언들, 이게 지금 너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적 우려가 있습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진보든 거기 뭐든 간에 정말 이념 편향적인 방향을 딱 끊고 정말 취임사대로 본인이 얘기했던 대로 본인을 찍지 않았, 안 찍었던 국민들도 다 우리 국민이라고 생각해서 국민 대통합의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그 취임사대로 좀 했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그 좌파 사회주의에 이념적으로 편향된 안보 정책, 좌파 이념적으로 편향된 경제 정책, 그게 탈원전이고 다 그게 그런 거 아닙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다 그런 게 아닙니까? 좌편향적인 그 좌파 경제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보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미 동맹 이미 균열돼 가지고 보십시오. 지금 세상에 5배를 갖다 요구한다죠. 방위 분담을 물론 낮아지긴 하겠지만 한일 갈등 취약이고 그러면 진중한다고 해가지고 뭐 성과가 있습니까? 진중한다고 그래서 산불 정책 갖다 덜커덩 해가지고 산불 약속해놓고 무슨 거기 반환 정책 중국이 지금 풀었어요. 솔직히 성과도 없어요. 아무튼 절반을 임기를 마친 문재인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2년 6개월 동안의 국정 운영 과정에서 나온 특징 3가지, 더 많이 있습니다만 3가지만 제가 추려서 사과를 가장 많이 안 하는 대통령, 언론을 가장 교묘히 통제하는 대통령, 그리고 기자회견을 가장 적게 한 대통령, 그리고 엉뚱한 발언을 가장 많이 한, 현실과 가장 많이 한 최고 지도자로서의 문재인 대통령, 이런 3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